하루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오늘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하고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갯바위에 고립됐던 50대 A씨 등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물때로 인해 해상 접근이 제한되자 항공대 헬기를 투입해서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고립자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행은 갯바위에 산책을 갔다가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이 어제 긴급회의를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살던 집에 계속 살도록 할 목적일 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원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악성 임대인 17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 8월까지 9천 세대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는 경찰이 KBS가 지난달 보도한 악성 임대인 176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자료 등을 추가한 뒤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위험 주택 9천 채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이 급등했던 2021년에 2년간 임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시점이 올해 7, 8월까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황사로 인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를 제외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나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영남 내륙에도 순간적으로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1도, 습도는 17%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요즘 이상기후를 자주 경험하다 보니 대중적으로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의 날을 맞아 기업들도 관련 마케팅을 많이 기획했는데요. 에코백을 나눠주기도 하고 텀블러 사용을 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친환경 제품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자주 또 너무 많이 소비하는 행위도 환경을 보호하는 척하는 그린워싱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라도 덜 사고 있는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이 진정으로 지구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유가연 캐스터. 네, 오늘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죠. 특히 충청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10배에 가까운 수치 보이며 비상인데요. 주행하실 때 가급적 창문 열지 않는 게 좋겠고요. 충청권은 미세먼지 수치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시각 주행 상황도 매우 불편한데 정체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망향 휴게소 부근부터 청주까지 한 번에 40km 가까이 속도 내기 어렵고요. 천안 지역 지나는 25
15번 논산 천안선 역시 논산 쪽으로 남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10km 구간 꽉 막힙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충청권 진입하는 길이 아주 어렵고요. 충청 진입 이후로는 당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권의 정체는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노선들에서 더 길게 살펴지는데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양재터널까지 14km 구간 밀리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답답한데 남양주 일대는 100번 수도권 제2순환선 이용하시더라도 판교 방향으로 하남분기점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주요 뉴스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난 21년 전당대회 그 돈봉투 의혹 사건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나요? 네, 검찰이 지난주 12일 처음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일요일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송 후보 측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사는 우선 금품을 조성한 이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돈봉투 전달에 사용된 9,400여만 원 중 8천만 원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강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후 검찰은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법원은 강 회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단정하기 어렵고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일정 부분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우선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돈봉투를 누가 받았느냐, 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주일 내내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난 17일에 밝힌 사과문의 내용입니다. 예.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함께 돈봉투 사건의 핵심으로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만 하더라도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의 의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하지만 돈봉투 전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돈봉투 전달에 연루된 의원들이 10여 명 혹은 20여 명 거론되자 사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들을 먼저 출당시켜야 한다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애초에는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니 자체 진상조사는 안 하기로 했죠? 예, 민주당은 당초 자체 진상조사도 검토했는데요. 셀프 면책 논란과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금품 공여자의 상세한 진술이나 금품 수수자의 시인 혹은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과 이 전 부총장의 진술 말고는 다른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며 그렇죠. 또 진상조사는 해도 논란, 안 해도 논란인 것도 부담인 것으로 꼽힙니다. 이게 과거 사례 때문인데요.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한 고승덕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는 입증되지 못해 이 같은 형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해 법적인 심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빨리 귀국해라 이거죠?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현지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의 의원들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초 귀국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 송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면서 책임론이 거세지자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상태입니다. 예. 송 전 대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1시에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봉투 의혹과 조기 귀국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며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답을 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지도 관심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거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의혹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예.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9 혁명 기념식에서 낭독한 기념사 중 한 부분입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사실상 공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연일 민주당을 향해 더불어 돈봉투당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특검법 속도전으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리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예.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되면 최대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찰의 수사와 여권의 압박에 대응해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가서 이 지도부의 이딴 설화로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인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백범 김구 선생 관련된 인터뷰 내용으로 또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예, 태용호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일정부 수립 추진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해 백범 김구 비하 논란이 일었는데요. 예.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태 의원에게 당분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고 역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당 윤리위원회 중징계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당의 지도부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설화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좀 보기 기이한 풍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건인데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도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 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 상임고문 해촉에 이어 전광훈 목사의 인터뷰로 국민의힘이 이번 주도 전광훈 리스크로 어수선한 모양새였는데요. 전 목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전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자신에게 광화문 3.1절 집회에서 연설을 시켜달라고 해서 연설하도록 했다고 도와준 사실도 언급했는데요. 예. 김기현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 목사가 도움의 대가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개입하겠다는 요구를 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때문에 전 목사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처럼 여당은 지금 지도부의 각종 설화 또 전광훈 목사 리스크 또 야당은 돈봉투 의혹 이렇게 여야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그런지 내년 총선 1년 앞두고 지금 무당층이 연일 치솟고 있어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18일에서 20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셋째 주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에 달했는데요.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각각 32%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렇죠. 무당층 비율은 실제로 2021년 1월 4주차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제3당 창당론도 서서히 일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펴야 된다. 개인적으로 용기를 갖고 이 길에 매진할 생각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한 발언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게다가 같은 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포럼에서 금 전 의원의 창당을 옆에서 돕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제3당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소식으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지금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어떤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지난 18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도적 지원만 제공해온 정부의 입장에 변화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그러네요. 또 중국을 향해서는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우선 러시아 측이 즉각 반발했죠. 예,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러시아 측 반발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라며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언급을 환영하고 나섰는데요. 예.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실제로 지난달 미국에 대여 형식으로 155mm 포탄 50만 발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발언은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야당으로부터 전쟁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내놨을까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가 두 축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축에 위배되는 사건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향후 전후복구 사업 참여를 고려하더라도 전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다.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한다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측의 우리 교민을 상대로 한 보복도 예상되는 등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예. 더 나아가선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 혹은 경미 안중으로 대표되는 실리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중국과 대만, 그 대만 해협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죠? 예. 윤 대통령의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에 중국과 우리 정부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 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중에서 한 말인데요. 예. 그러자 외교부가 같은 날 외교적 결례라며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정부의 주한 중국 대사 초치에 대해 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그러자 외교부는 언행의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들을 쓰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대만 해협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또 윤 대통령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에 대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공동 성명 내용의 우려를 표한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 언행을 신중해야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장관과 대변인 등이 감정적인 언사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에 경도되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 혹은 견제구가 담긴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어떤 일정들을 소화합니까? 예,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란 테마로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데요. 24일에 워싱턴에 도착해 한국전쟁기념비 참배,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또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 그리고 미 상하원 합동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보스턴을 방문해 하버드대에서 연설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에는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2개 기업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을 열어 양국의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용훈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지역 주로 동쪽 대부분과 충청권, 전남 제주인데요. 이들 지역은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잔뜩 내려져 있고 평소보다 3배에서 8배가량 높은 먼지 농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충청권 남부와 제주권 매우 나쁨,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는 나쁨 상태의 먼지 농도 예상되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은 꼭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 분포입니다. 대부분 월요일까지 평년과 기온 비슷하겠고요. 다가오는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화요일 하루 정도 잠깐 쌀쌀하겠습니다. 비 오기 전까지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고요. 지금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일부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씨관리 신경 쓰시고요.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 남해안은 오늘까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5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나들이 차량들이 늘면서 주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통도사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남사 진위 부근 5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부근으로 역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모두 49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서초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천안에서 청주 사이 정체가 35km 구간으로 가장 심하고요. 더 가서 옥천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또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 모두 17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요사이 민생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이 전세 사기 대란입니다. 잇따라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까지 속 시원한 대책들을 못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좀 찾아보겠습니다. 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각종 언론들에서는 뻔히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사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우선 심상정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간 이제 우리 역대 정부들의 주거 정책은 집값이 오를 때도 또 내릴 때도 대출 확대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주택 시장의 그 거품이 이번에 이제 가라앉으면서 생긴 거고요. 예. 또 이 무분별한 대출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을 왜곡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조직적 사기를 불러온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볼 때 네. 책임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일단 경매를 중단하도록 한다. 또 급한 대로 한 3만여 가구는 매입해서 임대로 내놓겠다 등등 대책을 내놓지만 지금 피해자들은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심 의원 보실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3대 원칙과 4대 긴급 대책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의 책임인데 정부가 구호해준다 이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의 주체가 돼야 되고 예. 좀 이게 광범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무르익었기 때문에 신속해야 되고 예.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고 주거 정도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정도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예. 찔끔찔끔 여론에 밀려서 지금 한 발 한 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우선 경매권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경매 중지 얘기했죠. 예. 이건 이제 6개월 한시 조치니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경매권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청년들이나 대출이 많은 피해자는 이제 그 구제가 어려운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 이제 LH 공공매입 사업을 통해서 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심폐소생술까지는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한 이후에 그 피해자들의 예. 대책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 이 공공매입 사업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장 이 문제도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한 6조 가까이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매입 사업을 지금 피해자 주거 지원에 동원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 주거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의 몫을 줄여서 피해자 주거 지원하는 거다 이런 건데 예. 잘못하면 누가 더 어려운지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 그래서 되네요. 제 말씀은 반드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된다. 추경을 통해 공공매입 확대하라.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매입 임대 사업 중에 3조 원 넘게 깎았어요. 예. 이 예산을 복구해서
매입 임대 물량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라 이 예. 말이고요. 예. 또 하나 문제점은 여전히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구입 방식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직접 그 시장에서 이제 이 깡통 주택을 매입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원래 원장관이 이 공공 매입을 못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도움 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구입을 해서 일단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채권 평가 수준만큼 주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제가 제안했던 방식은 뭐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오히려 정부가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하는 건 안 하겠다고 하면서 예. 공공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지금 낙찰 경매 시장에서 바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돈이 가는 거죠.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세 가지 원칙. 먼저 정부가 책임의 네. 주체가 돼야 되고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하라. 이 세 가지 원칙에 네. 그다음에 대책의 첫 번째는 추경을 통해서 공공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 두 번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구입하는 방안. 이거죠. 구입해서 공공 매입을 하라는 거죠. 예. 그다음 또 아까 네 가지 대책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가 지방세나 이게 세금 체납 때문에 그런데요. 맞아요. 국세는 후순위로 이제 법을 고쳤는데 예. 지방세는 아직 지금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제가 내놨거든요. 예.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해주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예. 지금 피해자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정부가 피해자 그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예. 거기에 피해자로 신고한 분들은 다 구제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 대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바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도 이미 다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다 같은 생각인가요? 제가 제일 먼저 법안을 냈고 예. 양당에서도 추가 법안을 내서 그거는 이제 빨리 그 시간을 앞당겨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번째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쟁점이 그건 된다. 아직 논제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 법안 처리할 때 논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대책도 이미 터져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 대책, 구제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제2, 제3의 이런 뭐 빌라왕 전세 사기들이 퍼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정책 또 그런 입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 이제 국감 때 그 깡통 전세 그 위험을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은 전세가율 80% 예. 그러니까 80% 이상이 되는 가구가 전국에 12만 가구예요. 예. 이 부분은 아마 거의 깡통 전세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사기와 엮이지 않도록 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갭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해야 된다. 1억짜리 집이면 전세를 7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못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위헌 소지는 없을까요? 지금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0%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낮춰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것도 법안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돼요. 예.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하게 하고 거기에 체납 현황이라든지 이런 임차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예. 이제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고요. 또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 두 달이 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갈 집 정해놓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미반환 시에 연차 이자를 12% 또 3개월치 임차료를 추가로 보상해 주도록 예.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예. 이 법안도 지금 현재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의된 법안들이 많은데 그동안 사실 논의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국회가 안 하고 있죠, 일을 지금. 예. 그 양당이 서로 싸우는 데만 지금 아하.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예. 초당적으로 그렇죠. 머리를 맞대면은 빠른 시일 내에 뭐 국회가 뭐 하루 저녁에도 몇백 조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산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예. 머리를 맞대고 4월 말 안에 국회가 해야 될 제도 개선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자, 전세 사기 문제는 요 정도 듣고 오래간만에 심상정 의원 모신 김에 이 정치권 현안들도 한두 가지 여쭤보면, 먼저 민주당은 지금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제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의 이런 사태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여튼 국민들의 이런 엄청난 실망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또 이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하는 명백한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 두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발언이 다 의도된 발언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목적하는 바를 이제 이뤄내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더 우려가 됩니다. 예. 이번에 긴박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중이라서. 그러게요. 예. 긴박한 국제 질서 재편계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게 예. 한미 동맹의 미래와 예.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 전략을 규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크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게 한미 안보 동맹 강화인데 예. 한미 안보 동맹 강화는 필요하죠. 그러나 예. 그것이 예. 신냉전을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한미 동맹 강화가 종속 강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긴장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나토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다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안보의 강화도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신냉전을 촉발하고 중국, 러시아와 척을 진다면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안보 위험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예. 이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또 중국 관련 발언은 신냉전을 촉발하는 기폭제적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아니 이제 뭐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리스크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 새정치를 위한 제3지대의 탄생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여기에 또 참석하셨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오늘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돈봉투 사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돈봉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고받고 했다는 것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하여튼 부끄럽고요.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예.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 실상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예. 그렇게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실상을 드러낼 방법이 당 차원에서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할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당 지도부는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밝혀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것까지 포기하면 자정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다 밝히진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돈 받은 사람, 준 사람, 예. 또 얼마, 그리고 지금 엄연히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 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하던 계획이 있었다가 그 자체 진상조사는 안 하고 검찰에 맡기겠다는 입장인데 이상민 의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포기하는지 뭐 말씀을 전해 들으면 뭐 실효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권이 없고 그러게요. 그래서 전모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하기 나름이죠. 예. 그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밤 11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너무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많은 비판을 받았겠지만 너무 한가하고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전당대회에서 자신 주변에서 돈이 주고받고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당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당에 간판을 내릴 상황까지도 갈지 모르는 예. 엉뚱한 시기에 예. 아니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들어오고 있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한 10일 됐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 프랑스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일은 아니죠. 예. 또는 뭐 개인의 일탈행위다. 이게 어떻게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빨리 귀국해서 고백하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관련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그 당시 전당대회에 선거관리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같이 전혀 뭐 인지도 못했습니다. 요 돈봉투 살포가 없었다면 이 당대표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0.53%였고 예. 아주 근소한 차이였고 예. 대의원 수로 따지면 한 몇십 배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네, 네. 한 지역위원회에 반 정도가 마음을 달리먹었으면 당권이 차점자인 홍영표 후보한테 갔을 텐데 예. 어쨌든 뭐 결과가 달라졌든 안 달라졌든 이 돈봉투가 주고받고 했다는 자체는 매우 치명적인 중대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도록 뭐 지원했다 등등의 뭐 정치권의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현 대표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직접적인 돈봉투와 연루된 것이 증거는 뭐 아직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소뚜껑으로 자라잡듯이 이재명 대표도 이번 돈봉투 사건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거고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뭐 관련된 게 있다고 한다든가 예. 또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뭐 책임을 물을 정치적 책임이라도 물을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은 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정치 공세로 이재명 대표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는 그 또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대폭 공천 물갈이 쇄신 이런 걸 할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이 이제 새로운 면모가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이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냥 저는 퇴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하자면 2년 전의 돈봉투 사건이지만 그건 과거지만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는 현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 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를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 이제 이상민 의원 참여하셨었잖아요. 제가
그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그 대안이라는 그 토론회 주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발제도 하셨는데 어떤 주장을 펴셨죠? 저는 늘상 하던 거지만 한국 정치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과다대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예. 대통령이 권력이 초집중되어 있고 예. 그래서 대선에서 어느 쪽이든 이기는 쪽이 승자 독식으로 모든 권력을 갖고 가고 마구잡이 전횡을 일삼고 있고 예. 또 국회는 양당의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두 거대 정당이 독과점 구조 때문에 예. 한국 정치를 피폐하고 있다. 이 두 개를 본래의 그 표를 얻은 민심에 비례한 예. 권력을 갖게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대통령제를 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제를 없애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정서적으로 그걸 허용하지를 않으니까 예. 대통령에게 초집중되어 있는 권력 예컨대 국무총리의 임명권도 국회가 추천하도록 예. 혹시 추천하도록 한다든가 예. 또는 그 국무회의를 심의 의결한 거를 의결기관과 한다든가 국무위원 그 장관의 임명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예. 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양당의 독과점구제를 격파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선거제 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제도 개편. 대선거구제를 하든지 예.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든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정당법의 그 규제를 과잉 규제를 풀도록 예. 그리고 국회법도 20석의 교수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고 예. 또 정치자금법도 지금 1, 2당 중심인 거를 소수당 중심으로 역진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예.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선거 때가 가까우면 예. 그 정치인들을 물갈이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걸로 분칠하고 호도하고 눈속임을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정치 세력의 예. 정당의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렸죠. 그러니까 권력 분산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 쪽으로 가보자 이제 결국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 분산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제3지대 창당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과 무관하게 제3지대 창당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제3지대 창당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그때 금태섭 전 의원이 개인적 자신의 그런 뜻을 밝힌 것이고요. 저는 토론에 참여를 한 것인데 저는 여러 정당들이 출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도 같은 것들이 개편이 돼야 소수파들이 많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거제도 개편이 전제되어야 다당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당장 선거제도 하에서의 제3지대 창당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 말씀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소수파가 진입하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 과제가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김진표 의장도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전원위원회 끝나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는 열심히 좀 리드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양당의 지도부가 좀 이게 소극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흔히 수요가 셀 수 없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새털같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왜 하필이면 오늘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새털같이 많다라는 말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많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새보다는 털이 더 많은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실제로 이것은 원래 소의 털을 뜻하는 쇠털을 써서
쇠털같이 많다인데 발음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쇠털이 새털로 둔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구로 쇠털 같은 날도 있고요. 쇠털같이 하고 많은 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고 많은 날에서 하고 많다는 많고 많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인데요. 하고 하다란 표현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고 한 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날을 허구한 날이라고도